태주강의 삼각 하구에 위치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포르투갈어로는 리스보아라고 하죠. 일찍이 페니키아, 그리스, 카르타고 시대부터 항구 도시로서 알려진 리스본은 유럽 대륙의 대서양 연안의 손꼽히는 항구입니다. 태주강 일대와 리스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상조르제성. 어느 나라나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포르투갈 역사에서는 리스본이 딱 그런 도시죠. 로마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는 언제나 포르투갈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특히 1147년에 기독교 세력이 이곳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되찾은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대항해 시대 때도 이곳이 중심지였죠. 붉은색 지붕이 매력적인 리스본은 도시 곳곳에 대항해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 시인 카몽이스의 동상이 멋지게 서 있는 이곳 카몽이스 광장도 그런 곳 중 하나죠. 대항해 시대의 배와 바다의 전설이 모자이크된 바닥을 따라 걷다 보면 꽤 유명한 서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카몽이스 광장 주변에 있는 이 리스본의 대표적인 서점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중고 서점인데 간단치가 않아요. 저 지금 이제 눈앞에 보이는 책들도 대단하지만 저 뒤편하고 수장고까지 포함하면 무려 5만 권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독특한 건 여러 가지 장식품이라든지 예술품도 판매를 하는데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 예술 혹은 인도 예술, 아시아 예술과 관련된 작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서점을 둘러보면 각종 책들과 다양한 공예품을 통해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로부터 남아메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식민지를 두었던 제국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이 바스코 다 가마나 콜럼버스 같은 항해자들과 관련된 코너를 지나니까 여기 이렇게 차이나, 마카오, 티모르, 동티모르 얘기하는 거죠. 인디아 포르투기스, 그리고 모잠비크, 앙골라, 상투메. 어떻게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단순히 발견하고 개척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식민지로 지배했던 곳까지 그런 곳들에 대한 책들이 가득히 쌓여 있네요. 정말 이 중고 서점에서 포르투갈이 한때 제국이었다라는 거를 그 사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참 특이한 경험 같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단초가 되어 세계 곳곳에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던 한 제국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주마등처럼 제 눈앞을 스쳐가는 듯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젖줄이자 대서양으로 향하는 백길인 태주강을 따라가다 보면 범선 모양의 거대한 기념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1960년) 에니크 왕자의 서거 500주년을 기념해 세운 발견 기념비인데요.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에니크 왕자를 선두로 그 시대를 이끈 33명의 영웅과 후원자를 기리고 있습니다. 발견 기념비는 그야말로 대항해 시대의 상징인 거죠.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발견 기념비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열어간 사람들에게 바쳐진 기념비죠. 당연하게도 그 맨 앞에는 시대의 선구자였던 엔리크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시대를 가르고 바다를 갈았던 캐러밴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배가 들려져 있죠. 참 특이한 건 뱃사람들, 항해가들, 천문학자, 지도제작자, 수학자, 그리고 선교사, 화가, 기록자, 시인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에 기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바쳐줘야 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개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대항해 시대, 그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발견 기념비에 조각된 이들은 포르투갈이라는 작은 나라를 한때 세상의 중심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항해왕 엔리크 왕자를 선두로 아프리카의 왕이라 불렸던 아폰수 5세, 인도 항로를 개척한 바스코 다가마, 인류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 선단을 지휘했던 페르디난드 마젤란, 그리고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톨로무 디아스까지,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영웅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소한 영웅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시인, 화가, 수학자, 항해가, 선교사, 후원자, 탐험가, 선장, 여행가, 지도 제작자, 도선사. 여기에 이름을 남긴 이들은 시대 정신에 맞춰서 자신을 불태우며 시대를 개척하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발견 기념비 뒤로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명 바람의 장미라 불리는 이 지도는 대항해 시대의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포르투갈의 힘을 보여주고 있죠. 유럽의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아메리카, 앙골라,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인도와 동티모르, 마카오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세계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제국은 거의 600년 동안 위상을 이어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좁은 골목길 사이로 포르투갈의 전통 민요인 파두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운명 혹은 숙명을 뜻하는 파툼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파두는 바다를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온 포르투갈인들의 삶과 정서를 담고 있는 음악이죠. 바다로 나간 자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고독,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그리움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5세기부터) 신항로 개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나아갔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들이 어렴풋이 노래로 전해집니다.
좋았어요. 네. 아 진짜 이 파두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뭐랄까 오랜만에 머리나 귀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는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약간 포르투갈인들의 한이랄까 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포르투갈도 역사를 보면 기구하거든요. 이 땅을 이슬람한테 빼앗겼고 그래서 십자군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웠고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피를 뿌렸죠. 그리고 워낙에 유럽에 척박진 구석에 있기 때문에 바다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사적인 어떤 업적을 쌓았지만 또 그것 또한 희생을 필요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세운 제국의 역사도 그렇게 오래 길지는 않았죠. 그런 굴곡들이 이 파두라고 하는 노래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한이라고 하는 게 좀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Poemas de sol que o vento semeia, perdi